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겠느냐. 근데 이것만 보시면 되죠.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4개의 축이 있다는 거. 주식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요거를 하셔야 돼요.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는데 약간 겁을 안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항영 장우석의 탑픽. 긴장하지 마시고요. 10년 전 했던 거 오늘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차트 보고 매매를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왜 갑자기 또 아는 척 하세요? 대부분 다 보시고 하지 않습니까? 차트는 여러분들 이미 지나온 발자취일 뿐이지 향후 미래를 얘기합니까? 차트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투자자 방법 자체가 틀렸는데 제일 먼저 틀린 게 차트 매매입니다. 차트 매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그냥 과거에 걸어온 길이고 그걸 100번, 1000번 분석을 해도 틀린 분석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온 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 모든 분들이 만약에 나갈 때 그래 장우석 얘기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차트보다는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식을 너무 짧게 보유합니다. 짧게. 장기 보유하면 저는 반은 더 돈을 벌 분이 생길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요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주당 이익의 전망이고 주당 이익이거든요. 주당 이익인데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2022년 요 때가 진짜 어려웠을 때거든요. 최바닥이었을 때 우리가 견뎌줬던 게 이익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아까 지금 현재 S&P의 이익을 딱 거의 맞추셨거든요. 285달러라는 거를. 있습니까? 아까 제일 앞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놀했는데 진짜 S&P 500은 주당 이익이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258달러 정도 될 거라는 거. 그걸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뭐 우리나라 바뀌겠지만 한국은 오늘 현재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주당 이익의 전망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뭐 차트를 할 수 있더라도 미국은 차트를 보더라도 어떤 차트를 봐야 되냐면 이런 이익 전망의 차트.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얘기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한 것 마저 끝내면 여러분 저는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정말 매매 투자에는 다시 한번 진지해 보자. 우리 위원님이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야, 까불지 말고 겸손해. 제가 MB다 막 우쭐우쭐 할 때 제가 투자에 돈 벌었지만 할 때 항상 얘기했어요. 야, 겸손해. 까불지 말고. 물론 이렇게 동생한테 하는 얘기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에 있으면. 그렇게 한 분들이 오래 가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 한번 위원님도 말씀하시죠. 저는 그래서 오늘 강세장 진입 1000일차 그 얘기를 이제 이게 정확히 1003일차라고요? 정확히는 1003일이에요. 1003일.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엑셀로 되는 거 아시죠? 딱 네. 그걸 뭐 어떤 분은 신기해 여기더라고요. 2022년 2022년 10월 12일이 딱 블루마켓이 시작된 날인데요. 1000일차가 평균 강세장은 어느 정도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겠느냐 이런 질문들 아마 주위에 계신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 오셨을 것 같고요. 혹시 미국 주식은 너 지금 아직도 안 하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겠느냐. 뭐 정말 지겹도록 듣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시면 되죠. 평균 4.9년을 갔습니다. 지금은 딱 반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반. 그리고 상승률은 평균 177%가 갔습니다. 강세장에 한번 접어들면. 근데 지금은 고작 반밖에 안 왔거든요. 상승률이. 약세장은 평균 1.5년, 하락률은 35%. 그러니까 미국은 강세장이 훨씬 길고 오래 갔고 약세장은 상당히 짧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강세장, 빨간색은 약세장. 그러니까 강세장은 지금 2.6년 정도, 이게 5월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봤자 2.7년? 정도 됐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이익의 증가, 그러니까 아주 기본. 지금이 285달러가 내년에 향후 12개월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내년 연말까지 보면 300달러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이익이란 것만 명심하시면 되는 거가 되겠고요. 미국 주식이 여전히 답인 이유가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딱 이거죠. S&P 500 기준을 보면 사상체육가로 오늘도 계속 가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4개의 축이 있다는 거.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별로 걸릴 일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다운하더라도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개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평균적으로 미국 시장은 고점 대비
떨어지는 거가 1년에 평균 항상 몇 퍼센트? 마이너스 18.1% 정도는 늘 있는 거예요. 올해도 딱 마이너스 19% 갔는데, 정확히 마이너스 14.1이죠. 그 정도는 항상, 각오하신다 그러면, 지금 오늘 사갖고 아주 운이 없다면, 또 14% 정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또 지나고 나면 올라가더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올해는 너무 빨리 올라간 거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미국 주식을 가장 이끌고 있는 것은 혁신이라는 겁니다. 혁신. 혁신에 조금 더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유명했던 말이 파괴적 혁신이야. disruptive innovation이거든요. 파괴한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뒤바꾸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손으로 하던 것을 소가 있고 소가 든 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기계가 들어서 트랙터가 하잖아요. 지금 이제 빨리빨리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가 가고 로켓 가고 진짜 이런 것들이 가는 것이 기존의 거를 없애는 파괴적 혁신이 있는데 그 파괴적 혁신을 18세기, 19세기까지 유럽이 했다 그러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혁신을 좀 주도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찌됐건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서 제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의 가장 네 가지 축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 되겠고요. 이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분이 존 보글이 이런 얘기를 여전히 했었죠. 미국을 자기가 S&P 위주로 투자하는 것은 미국이 가장 혁신적인 일을 계속해 왔다는 거고 미국의 S&P 500의 전체 매출에서 60%는 미국, 40% 매출은 해외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로 존 보글 얘기했던 것은 S&P 500만 사더라도 전 세계에 투자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이미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핵심은 미국의 가장 큰 매력은 존 보글이 얘기했다시피 혁신. 두 번째는 이런 AI 시대로 인해서 끊임없이 생산성을 계속 이렇게 좋게 해왔다는 얘기죠. 이 생산성이란 말은 어찌 보면 무서운 얘기일 수 있어요. 2022년에 상당히 어렸을 때 그 1년 전에 뭘 했냐면 메타버스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폭망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메타가 저커버그가 사람을 엄청나게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22년 여름이었어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주가가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고 요번에도 계속 그 해고하는 레이오프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많이 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미 들으셨고 저희 여러 번 인용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엄청난 사람을 줄이면서 대신에 뽑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AI 쪽. 인공지능 쪽 하면서 회사도 인수하고 거기 데려들면서 걔네는 슈퍼 인텔리전트 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책임자들 그 사람 갖다 박았는데 사이닝 보너스로 1억 달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엄청 높이면서 광고 매출을 일으키는데 대신에 사람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세상이거든요. 네. 똑같은 얘기를 월마트도 하고 있고요. 똑같은 얘기를 아마존도 얘기하고 있고. 부사장님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만 사람을 안 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안 자랐죠. 그게 바로 그거가 계속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1억 원이 아니고 1억 달러죠. 1억 달러. 어디 가셔갖고 1억 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1억 달러면 1,300억 원이 저희는 넘는 거죠. 3천만 원만 주더라도 옮길 텐데. 네. 여러분들 메타가 저 아까 잠깐 넘어갔지만 메타 플랫폼스에 광고를 투입하면 번 돈의 80% 광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못 이상한 느끼죠. 비즈니스에서 그렇겠지만 거의 그 정도 많이 느끼죠. 나갔죠. 그게 옥션으로 입찰에 들어가는데 그만큼 벌려면 엄청 단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그거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려 있습니다. 근데 정말 돈을 긁어 모으는 업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긁어 모으죠. 그리고 이제 이 생산성 추이만 보더라도 미국의 제일 위가 미국 그림이거든요.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이 그 외에 유로존, 영국 생산성의 차이인데 그만큼 압도적인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가는 미국. 우리나라 맨날 일자리 없다고 유유거리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미국은 이번에도 54개월째 그리고 잠깐 빠졌을 때가 언제냐 팬데믹 때거든요. 그때 제외하고 보면 거의 160개월, 170개월째 일자리가 늘어나는 강화할 만한 나라죠. 물론 지금 트럼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살아있고 이건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겠고요. 더구나 가장 무서운 것은 그러면서도 그들이 돈이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갖고 백만장자가 세상에서 제일 많고 물론 그 다음에 중국이 많지만 백만장자 많은 데다가 그것도 부족했는지 저희 돈, 부사장님 돈, 여러분들의 돈마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의 힘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부사장님이 얘기하시는 소위 넘버스죠. 숫자를 찍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80달러, 285달러, 내년 300달러는 정확한 숫자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익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도 괜찮죠. 예. 아니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을 보통 채용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이익인데 다만 아까 제가 들어보다 보니까 위원님 얘기했지만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게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없더만요. 이익 자체가. 없죠. 국내 기업은. 있으면 보실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못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없는 데다가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팔란티어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아래에 와 있습니다. 팔란티어 매수 의견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는 중립 내지 매도죠. 테슬라도 중립 의견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금융주도 지금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지금 목표 주가가 아래에 와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 미국은 애널리스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낮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현재 주가 대비 보통 평균이 6에서 7% 정도 위로 갑니다. 목표 주가가 S&P 500 전부 다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아래가 없어요. 항상 보면 30% 40%로 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금 알려져 있어. 선배야. 예를 들어서 스카이 대학에 조금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야. 그럼 제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7만 원을 딱 찍으면요. 대부분이 7만 원 언저리에 모여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미국이랑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온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은 미국 주식 하실 때는 애널리스트 의견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사람 다 틀리지만 최소한 컨센서스 평균은 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콘센서스의 방향성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 30%가 쉽게 업돼 있을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목표 주가 평균이 한 20% 위에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5에서 4, 5% 지금 요새는 조금 올라가고 한 6%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가 미국의 왼쪽은 미국의 소위 매그 7이 되겠고요. 이 오른쪽 잘 못 보셨죠? 오른쪽은 유럽의 매그 7이에요. 근데 ROIC라 그래갖고 쉽게 해서 이익률 같은 건데 투하 자본 대비 이익률입니다. 근데 뭐 어려우니까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압도적으로 왼쪽이 높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이익률이 훨씬 높은 그것이 바로 미국 기업의 위대한 힘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갖고 평균 하락폭. 그래서 항상 주식하실 때 보면 오늘이 고점이더라도 평균적으로 14%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정도 각오하시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미국 주식도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없고 고점 대비 14.1% 정도 하락을 각오하면 언제라도 미국 주식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느냐?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된다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를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거죠. 혹시 질문하시면 이러실 수 있죠. 엔비디아 지금 사야도 돼요? 이렇게 질문 안 나올 것 같죠? 나온다니까 이 말씀을 안 하면. 근데 그 말씀은 정답은 오늘 사도 된다. 그리고 그러면 주식은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요거를 하셔야 돼요.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는데 약간 겁을 안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겁이 너무 많은 분들은 성격 속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주식이 아예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요? 네.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진짜 저축 열심히 하고. 진짜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주식이. 이건 할 수 없어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대신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런 거 리스크를 안 얘기하면 잘못됐는데 리스크를 얘기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주부터 시작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다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술 마시고 이럴 때 처음에 조금씩 맛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라서 제가 첫 번째 한 주부터 사라는 얘기. 요 그림은 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식 투자의 수익률입니다. 평균적으로 수익률인데 제일 왼쪽 바가 세 개가 있는데요. 제일 왼쪽 약간 진한 파랑 그거는 주식 투자할 때 겁이 나니까 10% 떨어질 때 사겠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말고 좀 떨어지면 사겠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주위에서. 저는 그냥 그러죠. 저희끼리는 방송할 때 그런 사람 말 섞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떨어지면 뭐 욕하거든요. 이제 이것만 슬쩍 보내주고 끝내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고점 대비 10% 떨어질 때가 파란색이고요. 초록색은 그냥 사상책 오늘 이 사상책 그냥 오늘 사는 사람. 세 번째는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맨날 사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온 애니 데이입니다. 아무 날에 사는 건데 첫 1년에 보면
고점 대비 10% 떨어진 이후에 1년 동안 7%씩이나요. 낮섰다는 거죠.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 사상채 오늘 사상채권 나 샀어요. 평균 13.5%. 아무 날이나 사면 11.6%. 두 번째 세계는 3년 후 26%대 46%, 43%. 세 번째는 40%대 7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애니데이 아무 날이나 사상채권 길게 보면 차이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미국은 20일에 한 번씩, 거래일수 20일에 한 번. 캘린더는 한 달에 한 번씩 사상채권가 났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딱 보면 아무 날이나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생각하시고 오늘이라도 엔비디아 사겠다 그러면 오늘 한번 사보시면 돼, 한 주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학용 장우석의 탑픽. 긴장하지 마시고요. 10년 전에 했던 거 오늘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10년 전에 했던 일 또 얘기합니다. 이분이 누구죠? 제가 평생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티아 나델라죠. 예. 진짜 발음이 안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컴퓨터 없는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상체육과를 계속 가고 있다. 쉬더라도 또 언젠가 가겠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웬만한 분들 저도 마찬가지 죽는 날까지 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름이 뭐예요? 순다피 차이? 네, 이건 그 알파벳이죠, 알파벳. 여기다 유튜브 다들 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때는 이제 챗 GPT 쓰시다가 요즘은 구글 제미나이로 바꿔 타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도 아마 젊은 분들이요. 이분은 제가 이제 부사장님이 이름을 모르실 것 같아갖고 제가 이름을 적었죠. 라렌 맥너니? 비자죠. 이건 비자 그러면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스터카드요. 마스터카드는요.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만 비자가 1위, 마스터카드가 2위,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4위. 다만 차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은행을 겸하기 때문에 그런 요즘은 조금 더 최근에 더 올랐죠.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3년 전까지는 IT 회사였다가 섹터가 분류가 바뀌면서 금융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뭔가 맨날 지하철 탈 때 내고 있잖아요. 카드를 찍고 핸드폰을 찍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비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3년 전이나 5년 전, 10년 똑같은 얘기죠. 여기다 이제 부사장님 엔비디아 잠깐 말씀해 주시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전반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게 헬스케어 있죠, 헬스케어. 헬스케어 수많은 임상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만약에 엔비디아가 미리 예측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수억 돈이 쌓일걸요? 저는 그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내년도가 되면 가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는 이제 오늘도 사실 찍었지만 저는 만약에 10년 뒤에 이걸 해도 당시가 돼도 아마 거의 선두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맨파워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입출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안전한 기업이 엔비디아 아닌가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머스트앱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저를 생각하시면서 가장 좋을 것 같고 똑같이 아까 했지만 계속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엔비디아. 이 ETF는 제가 두 번째 책을 나왔을 때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ETF입니다. 많은 분들이 QQQ를 좋아하시는데요. QQQ보다 조금 더 압축돼 있어요. QQ가 100종목, 이게만 70종목 정도 될 거고요. QQQ도 수수료가 상당히 싼데 수수료보다 조금 더 싸게 만든 게 MGK인데 사실 저는 MGK를 얘기할 때 보면 제가 처음에 여기에 딱 꽂힌 거는 이름빨에 그냥 꽂혔습니다. 저는 뭐 작은 거, 중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큰 거, 메가를 좋아하는데 메가, 진짜 큰 거. 메가캡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분류가 보면 밸류가 있고 그로스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젊었었죠. 지금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성장주였고 지금도 약간 성장주를 더 좋아하긴 하죠. 그래서 메가캡 그로스더. 엄청 큰 것만 모아놓는데 가치도 있어요. 가치도 좋은데 성장. 그래서 이름빨로 한 80% 정도 먹어주는데 알고 보니까 QQQ보다 수수료가 더 싸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0.07%. 아마 QQQ는 얼마 전에 했죠? 조금이라도 비쌀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메가캡 크로스. 커피도 메가커피 안 드시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아닐까? 그래서 메가캡 크로스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도 이제 IT 성장주만 원조하시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안정적을 원하시면 제가 작년 5월부터 상당히 꽂혀 있는 건데 오늘 어땠을까요? 사상체육과. 아까 말씀드렸죠. 당부는 게 좀 약간 겁이 나지만 그 한 주부터 해보시면 성장주만 갖고 계신 분은 요거 하나 슬쩍 발 담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A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저희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